27번 한국은 1년 초 기계장치 취득원가 20만원, 내용수 5년, 잔존가치 2만원, 정액법 적용을 취득하였다. 3년 초 한국은 3년을 포함한 잔존 내용인수를 4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3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인수 및 잔존가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된다. 한국의 3년 동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원가모형 적용하며 감가상각비 월별 계산한다. 이거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감가상각 관련돼서 변경된 거는 모두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전진법 적용을 합니다. 그걸 알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1년 초고 2003년도부터 바꿨잖아요. 2003년에. 그러면 2001년이랑 2002년도에는 이 정액법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02년 말 장부가액부터 구하면 되겠죠. 취득원가 20만원 이고 잔존가치 있는 거니까 20만원에서 잔존가치를 빼준 다음에 지금 정액법 적용하는 거죠. 5분의 1인데 월할로 12분의 지금 2001년이랑 2002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24개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12만 8천원이 나와요. 2년도 말 장부가액이. 그러면 2년도 말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2003년도 초 취득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감가비는 지금 보시면 이건 잔존가치랑 내용연수만 바뀌었죠. 나머지는 정액법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8천원에서 잔존가치 3만원 빼고요. 잔존 내용연수 4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월할 안 해도 되죠. 2003년도 감가상각비니까.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24,500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24,500원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 전지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아시는 문제입니다. 28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계산하는 총매입액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없다. 총매입액 뭐 이런 거 나왔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 관련된 자료랑 총매출액 자료가 있죠. 이거 앞전에 푸는 그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이죠. 여기는 매입액에다가 이쪽은 매출원가에 더하기 기말재고. 이거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공식 하나씩 일단 해보겠습니다. 기초재고가 40만원이죠. 단기 순매입액인데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총매입액이었나요? 그래서 X 넣고 매입 관련된 게 내용이 매입 한출 하나 있죠. 매입 한출은 매입에서 빼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매출원가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말 일단 기말 재고는 나와 있으니까 30만원으로 적고 매출원가는 안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총 매출액 있고 매출 환입이 있고 매출 총이익률 나와 있죠. 매출 총이익률이랑 매출액 자료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역산을 하는 겁니다. 구해야 됩니다. 매출 원가 제가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총매출액, 매출 총이익률은 총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순매출액. 항상 보면 순매출액 기준으로 보신다는 걸 아시면 되고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을 빼야죠. 그러면은 순매출액은 180만 원이고요. 여기서 매출원가 Y를 빼면 이게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이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180 마이너스 이게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180만 원 분의 180 이거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잖아요. 20%. 그럼 이걸 풀면 Y가 144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Y 매출원가 여기다가 144만 원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X 총 매입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X 같은 경우에는 138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29번 한국은
1년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자예금 잔액은 65,000원이었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자예금 잔액은 56,000원이다.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이렇게 뭐 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각자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회사, 그리고 우측에는 은행 쓰겠습니다. 12월 31일 잔액이 각자 다르죠. 12월 31일 회사 측 당자예금 잔액, 장부상 잔액은 65,000원, 그리고 은행 건 56,000원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거를 어디다가 가감을 할 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예금을 미기입했대요. 그러면은 기입을 해줘야겠죠. 예금이니까 더 해야겠죠. 4,500원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기발행을 했으면은 수표를 발행을 한 거니까 차감을 해야겠죠. 근데 인출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발행은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인출은 은행에서 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미 발행이 된 거라서 5,200원을 차감을 한 건데 은행에서 차감을 안 한 거죠. 근데 기발행 미인출 수표 같은 거는 이미 발행을 했으니까 차감으로 해주는 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5,200 이거를 빼줍니다. 미인출, 기발행한 거는 이미 그 회계 처리상으로 없애줘야 되는 게 수표를 인출한 거니까 빼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고요. 은행 쪽에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액, 미통지됐대요. 그럼 반영을 회사에 안 돼 있겠죠. 반영해주면 됩니다. 2,200원 했고,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는 차감 항목이죠. 통보받지 못했으니까 장부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니까 장부에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500원. 그리고 발행한 수표를 회사 장부에 2,000원짜리인데 2,500원으로 기록을 하였대요. 발행한 수표는 원래 차감 항목이잖아요. 근데 2,000원만 차감 항목을 해줘야 되는데 2,500원만큼 차감을 해줬으니까 500원만큼을 다시 더해줘야겠죠. 회사 장부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반영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횡령은 은행에서 횡령을 한 게 아니라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거잖아요. 횡령액이 이게 X로 놓겠습니다. 놓으면 잔액이 나오겠죠. 잔액이 여기랑 여기랑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여기 은행 거부터 먼저 하면은 잔액이 55,3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회사 것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55,300원. 근데 지금 65,000원에서 2,200원 더하고 1,500원 빼고 더하기 500원에다가 이거 횡령액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직원이 가져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하면은 55,300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X를 구해보면 1,9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은행 계정 조정하는 건데 이 각자의 조건이 어디에 반영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디다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을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0번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든 거른 것은 기억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 총액은 증가한다. 틀렸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러니까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고 니은 유상증자 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유상증자할 때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고 자본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발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총액도 다 증가를 하는 거라서 변동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무상증자 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시에는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냐면 차변에 자본 준비금 등이고요.
대변에는 자본금 이렇게 되거든요. 자본 항목 내에서 변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 거 맞죠? 디귿은 맞는 거고, 주식 배당 시의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건데, 원래 배당 결의 어떻게 되냐면, 결의할 때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를 차변에다 쓰시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쓰신 다음에, 배당을 할 때 배당시 미교부 주식 배당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자본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배당할 때 이렇게 없어지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자본금 이렇게만 남는데요. 그래서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이 변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본금은 증가를 하는데 자산총액하고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 거 맞고요. 미음, 주식 분할로 인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여도 액면가액은 변동이 없다. 액면가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증가를 해서 그만큼 액면가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이 없다. 틀렸고, 그러면 이거 비읍이 맞겠죠.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리을, 비읍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31번 1년 초 액면금액 10만원 사채, 표시이자율 8%,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말을 95016에 발행하고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였다. 사채와 관련하여 3년도 인식할 이자 비용은, 이자는 월할 계산을 하며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금사치를 선택한다. 또 나왔죠? 사채 관련 문제. 이번에 그 출제위원 분이 그 사채, 이렇게 유효이자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말. 그리고 95026이죠. 유효이자율법. 그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표시이자율 8%니까 10만원에 8%면 8,000원이죠. 여기다 이거 8,000원. 그리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으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3년도 인식할 이자 비용 그대로 여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 유효이자율 10%죠. 그러면 여기 9,503 하면은 이게 96529가 나오고요. 이게 9653이 되죠. 9653이니까 그게 98182 이렇게 나오고, 9818이니까 9818 이게 2003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뭐 생각하는 거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2번 한국의 평균 총자산액은 4만 원이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5%이며 총자산 회전율이 3회일 경우 단기 순이익은, 잘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이 3회래요. 총자산 회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총자산 회전율이 밑에가 평균 총자산이에요. 총자산. 그리고 매출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균 총자산 나와 있죠. 4만. 매출 X로 먼저 놓겠습니다. 이게 총자산 회전율이 3회래요. 3. 그러면은 X가 12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매출액 순이익률 5%라고 하니까, 이게 단기 순이익을 Y로 넣으면은 매출액 12만 원에다가 5% 곱하면은 순이익률 나오죠. 그렇게 구하면 이게 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는 총자산 회전율 뭐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아시는 문제입니다. 33번 한국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전력비를 추정하고 있다. 1년 월별 전력비 및 기계시간에 근거한 원가 추정식에 의하면 전력비 단위당 변동비
기계시당 시간당 4원이었다. 최고 조업도 수준은 1100기계시간이었고 이때 발생한 전력비는 9,400원이었다. 최저 조업도 수준에서 발생한 전력비가 8,800원인 경우 조업도 수준은 고저점법이니까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 관련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수식으로 푸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면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고저점법 사용했고 최고 조업도 수준 110기계시간이었고 발생한 전력비가 9,400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최고 조업도 수준에서 고정 원가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발생한 전력비가 9,400원이래요. 총. 단위당 변동비가 단위당 변동비는 4원이고 최고 조업도 수준 1100시간에다가 4 하고 이게 X. 이 X가 고정원가 총액이거든요. 그러면 X가 풀어보면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5,000원을 가지고 또 다시 최저 조업도 수준에서 이거 조업도 수준을 구하면 되죠. 전력비 8,800원인데 이번에는 단위당 변동비가 4고 조업도 수준은 Y라고 하겠습니다. 고정비 5,000원 이미 구해놨죠. 그렇게 되면은 이 Y가 950 이게 됩니다. 950 시간이죠. 시간 H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고저점법이 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34번 정상 원가 계산하에서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비례 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 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 비례 배분법인 경우에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계정에 다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조정이 되거든요. 그 과소, 과대 배분된 배부 차이가 이렇게 계정에다가 비례 배분되니까 이건 암기가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디귿, 그리고 기말 제품 미음, 매출 원가 비읍이죠. 디귿, 미음, 비읍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표준 원가 계산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 생산하고 있고 2분기 예정 생산량은 3,000단이었으나 실제는 2,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직접 재료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량표준, 가격표준, 재료가, 수량차 이렇게 나와 있죠. 직접 재료 실제 사용량은 표준원가 나오면은 항상 그리고 시작하셔야죠. AQ, AP, AQ, A가 그 액추얼 실제고요. 그리고 SP 할 때 이 S는 스탠다드 표준인 거고 Q, P는 아시다시피 Q는 수량이고 P는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래서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1593000 나와 있고 액추얼 Q 실제 사용량을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여기가 수량 차이죠. 여기가 수량 차이 12만원 분리라는 거는 이쪽 앞쪽에 있는 게 더 많이 나온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 라는 거고, 수량 표준, 단위당 가격 표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실제 2,800단위 생산을 한 걸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2,800단위에다가 곱하기 제품 단위당 수량 표준 2kg, 그러니까 이거 2,800 곱하기 2 이게 5,600kg이잖아요. 이게 SQ예요. SQ. 그리고 SP는 실제 직접 재료 단위당 가격 표준 3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168만 원이거든요. 168만 원. 그리고 여기는 수량 표준, 수량 표준이 아니라 가격 표준이 300원이 여기다가 써줘야 되고요. SP에다가 이 AQ를 구하는 문제예요. AQ, X로. 근데 여기 수량 차이가 12만 원 분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앞쪽으로 갈수록. 실제가 더 많이 발생한 거니까 표준보다 실제가 더 많이 발생하면은 그 불리한 겁니다. 비용의 측면이니까.
168에다가 12만원 더하면 180만원이고요. 그래서 X가 180만원에서 3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6,000g이 나와요. 이 6,000kg이 실제 사용량이 된 것입니다. 정답이 3번이죠. 36번. 손익분기점 수량이 900단위일 때 변동비는 18만원이며 고정비가 45,000원이다. 930단위를 판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이것도 두 번 계산해보면 됩니다. 손익분기점 수량이 900단위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가격이 안 나와 있죠. 판매 가격. 그럼 판매 가격을 X로 먼저 놓겠습니다. X. 900단위에다가 X. 이렇게 곱하면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거기다가 변동비 18만원. 그리고 또 고정원가 45,000원. 이렇게 빼야 이게 손익분기점 수량이라는 건 이익이 0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X가 나오는데요. 이게 250원이 됩니다. 그러면 930단위를 판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냐? 930단위 곱하기 250원에다가 이거는 변동비잖아요. 900단위일 때 18만원이었으니까 930단위면 또 달라지겠죠. 이게 18만원에다가 900단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930을 곱하면 되겠죠. 뒤에 45,000원은 고정비니까 그대로 냅두고요. 이렇게 구하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1,500원 이렇게 나오죠. 정답이 36번,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37번.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1년도 공원이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현재 판매 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15만원의 고정급여를 2년도부터 판매 수량 단위당 700원을 지급하는 판매 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2년도에 달성하기 위해서 판매해야 할 수량은? 이라고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익이 기존에 20만원이잖아요. 20만원을 달성을 해야 돼요. 이 조건이 15만원 고정급여를 단위당 700으로 단위당 변동비로 바꾸겠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 단위당 금액 다 친절하게 나와줬죠. 한번 해보면 5,000 이거 판매 가격이고 단위당 변동비가 원래는 3,000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단위당 700을 지급을 하겠대요. 그럼 변동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3,700 3,000원에다가 700원 더하니까요. 그리고 판매 수량을 모르니까 X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정비를 빼면 되죠. 근데 고정비가 원래는 6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의 고정급여를 700으로 단위당 변동비로 바꾼 거니까 6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야겠죠. 그러면 총 고정비가 45만 원으로 바뀌죠. 이게 기존 영업이익과 동일하려면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고 X를 풀어보면 500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38번. 한국은 73,500원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가 없다. 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안 1. 원재료 A를 그대로 외부에 45,600원에 판매. 대안 2. 원재료 A에 6,600원의 다른 원재료를 혼합해가지고 원재료 B로 변환한 후 외부에 58,100원에 판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안 1과 2 이건데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대안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이익은 그러면 각자 해보면 되는데 이게 73,500원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없대요. 이미 이거 구입을 끝낸 거죠. 구입은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안 1이나 2나 이거는 관련 비용이 아닙니다. 고려를 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매몰 원가, 매몰 비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를 하면 안 되고 대안 1과 2 자체로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대안 1. 대안 1 바로 나오죠. 수익. 만약에 하면은 45,600원의 수익이 나오고 대안 2. 6,600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58,100원에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58,100원에다가 6,600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5,5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이 대안 1에 비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 51,500원에서 45,600원. 이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5,900원 이거든요. 대안 2를 선택했을 때 5,900원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39번. 한국 제품 A와 B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1년도 공원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중 21만 원은 계속해서 발생된다.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근데 여기 39번에 제품 B 생산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자료네요. 이거는 제품 A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만약에 생산을 중단하면은 매출액도 발생을 안 하지만 변동비도 아예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액 빼기 변동비인 공원이익이 아예 줄어들잖아요.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이렇게 각각 고려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공원이익이 39만 원 줄어들잖아요. 아예 제품 A 생산을 중단하면. 그럼 공원이익이 줄어드는 거는 비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39만 원. 증분 비용은 39만 원으로 보고요.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 중 21만 원은 계속해서 발생된다. 그 얘기는 48만 원 중에서 21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고정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고정비 중 21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비용이 여기서 21만 원을 빼면은 27만 원이잖아요. 27만 원. 27만 원이 줄어든다. 비용이 감소하는 거니까 수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27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증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2만 원이죠. 그래서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2만 원 감소가 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40번. 한국은 복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활동 원가, 이게 총원가예요. 총원가고 조립작업, 주부처리, 검사작업, 그리고 원가동인 다 나와 있죠. 총원가동인도 나와 있고 여기 밑에 제품 A에 대해서 생산 수량, 단위당 원가, 그리고 조립작업, 주문, 처리, 검사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제품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건데요. 제품 A 제품을 250개를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한다면 매출 총이익 얼마나 나오겠냐. 이거 구해보면 되죠. 일단 단위당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단위당 재료 원가 150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 450원이니까 빼주면 되죠. 빼주고 여기다가 250이잖아요. 250 인데 조립작업, 주문처리, 검사작업 이거 다 원가가 들어가니까 이걸 빼주시면 되죠. 400시간인데 조립작업은 총 원가가, 활동 원가가 50만 원인데 원가 동인수 총 25,000시간인데 이 A 제품에는 400시간이 들어갔죠. 그리고 주문처리 총 원가는 75,000원인데 주문 횟수, 총 주문 횟수는 1,500회에서 이 A 거는 80회고 또 검사 작업도 빼줘야겠죠. 3만 원인데 총 원가 동인수 1,000시간이고 검사 작업 A 거는 100시간이죠. 250개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이게 정답이 8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